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조리짐을 당했는데 당으로 돌아오겠는가? 돌아온다면은 진짜 그것은 배알도 없는 놈이다. 그런 사태를 만든 것이 당 지도부가 아니겠는가? 이준석이는 노원병에 가면은 100% 떨어진다.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때에는 10석 가까이를 차지할 수가 있다. 만약에 신당을 만들 때에 김기현 대표가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당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당에서 이준석에게 노원병 공천을 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때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있는데 뭐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치인들이 한 말을 100% 믿으려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이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보면은 글쎄요 100%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말 가운데서 하나 귀에 들어오고 눈에 띄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기현이 먹잇감이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준석이가 당 대표했을 때에 김기현이 원내 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선 주자로 윤석열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었죠.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 간의 사이가 껄끄러웠었는데 그때의 원내 대표로서 김기현이 보였던 스탠스가 어떤 스탠스였을까요? 홍준표는 예리하게 그때의 그 모습을 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들게 된다면 먹잇감으로서 김기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성격 그대로 거침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고 가슴에 담지 않고 그대로 내뱉어버리고 있죠.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를 했을 때에 이준석이를 바짝 추켜 세웠었습니다. 이준석이가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앞을 보는 눈이 예리하고 아주 정확했다. 노원에서 3번 떨어진 것이 의아할 정도인데 이제 내공을 쌓았으니 노원병에 가면은 반드시 국회의원 바지를 달 수 있다라고 그야말로 추켜 세웠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유승민하고 이준석이가 12월 신당서를 만들다 물론 각자인지 또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각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2월을 신당설의 기준점으로 삼겠다. 아무튼 유승민도 이준석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홍준표가 이때는 아주 차갑게 비판을 했었죠. 한 번 당을 배반한 사람은 2번도 배반할 수가 있다. 설령 자신들이 신당을 나가서 만든다 할지라도 이번 총선거는 양대 진영 보수와 진보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3지대가 얻을 수 있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아주 혹평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평가절하를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홍준표의 말을 다 100% 믿지는 않겠지만 시원하게 보수 쪽의 사람들은 홍준표의 말을 시원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선의 주호영 얘기입니다.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니 대구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일단 인유한 위원장이 영남권과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험지인 수도권으로 출마를 하라 이런 요구를 했었지요.
이에 대해서 주호영은 일단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의정 보고하는 자리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서울로 가지 않는다. 바이든이 40년 동안 정치를 했고 상원에서만 했는데 지역을 옮겨봤나? YS 역시 오랜 정치 경험이 있지만은 지역을 옮긴 적이 있었는가? 우리나라만 참 이상한 발상들을 한다. 그 지역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지역을 옮겨야 하는가?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당에서도 혁신위원회에서조차도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그것을 결정한 바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혁신위도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호영이 한 말 가운데서 한 가지 또 홍준표처럼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호영은 대구 토박이죠. 17대, 18대, 19대 연거포 대구 을에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습니다. 그때에도 대구 수성에서 배지를 달았었습니다. 21대 이번에는 당에서 지역을 좀 옮겨라 해서 같은 수성의 을이 아닌 갑에서 출마해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수성에 관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지분을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진들, 영남권들 불출마 그리고 수도권 출마에 거부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또 20대 때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영향이 중진들이라든가 다른 영남권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은 원래 구상했던 혁신위에서의 그 안이 물론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이준석은 신당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분 싸움에서도 이준석이 전략 공천을 반드시 시켜서 그가 거업을 하더라도 당에서는 최대한 이준석을 붙잡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원병에 반드시 전략 공천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저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노원병에서 3번씩이나 떨어졌으면서도 노원을 사랑한다. 내가 어디 가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속마음은 불안하지요. 노원병에서 절대 당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노원병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그를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런 제안을 받고서는 참 많이 고민을 했었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제주까지도 문을 열어놓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본인이 결심도 쓰지 않았을 뿐더러 불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은 굳히고 있지만은 결심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향을 자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향과 연관되는 보수 쪽의 마음을 버릴 순 없고 보수 쪽의 마음을 잡기는 잡아야 된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언가 가시적인 결실, 손에 잡는 무엇이 잡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잡히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당에 대한 소식
얘기는 계속 널리 퍼뜨리면서도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혹시 실수나 하지 않으면 이것이 신당이 그대로 좌절이 되면 어떨까? 내심 조심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제3지대로서 이슈를 끌고 있는 것이 제3지대 모임 가운데서도 금요연석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태섭, 이상민, 양향작 의원이 주동이 되어서 매주 금요일에 연석회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금요연석회의 가칭입니다. 이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 사람들과 만나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상대 쪽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금요연석회의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 그리고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회 대표 등이 추측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금요 연석회의에 만날 것이다라고 운을 띄우자 금태섭도 조만간에 이준석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다만 개별적인 만남이지 금요 연석회의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차원이라는 것을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또 양양자 의원은 이준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어는 봐야 할 것 아닌가. 들어는 봐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금요연석회의가 모태가 돼서 신당이 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금태섭도 전향적으로 이것이 신당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운을 띄운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폭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찻잔의 그 하나의 잔으로 끝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 일단은 이준석과의 만남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물론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에 만났었죠. 이준석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볼 때에 이준석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준석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여당의 목소리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 창당을 하게 된다면은 여권의 보수표는 갈라진다. 자명한 얘기죠. 수도권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대개 1000표 내지 2000표 정도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매번 우리들이 교육감 선거 때에 보수가 자멸하는 것이 왜 자멸합니까? 진보 쪽에서는 1명, 보수 쪽에서는 2, 3명씩에 나와서 그대로 자멸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이 재현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라든가 또 이준석이 구상하고 있는 그 당의 표를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쪽, 여당 쪽으로는 악재다.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글쎄요. 신당 창당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치 생명의 끝이다. 이 말은 홍준표도 한 바가 있었지요. 한 번 배신한 자는 두 번도 배신할 수가 있겠고 국민들은 절대 그들에게 지지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이가 막판에
윤석열 후보와 당시 티격태격하면서 싸웠지만은 극적으로 화합하고 손잡는 모습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막판에 가서 극적인 화합의 손길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인유한 위원장이 창당을 발표하는 그날까지라도 반드시 끌어안고 만나고 설득을 하겠다. 그 말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말 끝에 돌아와서 화합을 하면 이번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 반드시 우리를 도와야 한다라고 희망 섞인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준석이 과연 속마음이 어떤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포용하고 기다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의 횡보, 그의 횡보에는 아주 커다란 걸림돌이 되겠죠.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 쪽에서는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이준석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 잘한다라고 박수를 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5선이지요.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다면 가정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다면 이준석의 신당 합류 여부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신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 자신이 창당을 해서 독자적으로 나갈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역시 5선의 관록을 갖고 있는 이상민 의원다운 그런 정치적인 말이었습니다. 가장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이원욱 의원이죠. 이원욱 의원. 이준석은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다. 혐오의 대상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유한 위원장에게 대한 비판도 노골적으로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과의 그 합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준석과의 정치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준석의 정치 그리고 자기들과의 하는 그 정치의 그 바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으로 가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부정적인 시각을 역시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야당, 여당 의원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역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가지 이번 총선거만큼은 정치는 이념의 장인데 정치는 이념으로 뭉친 이념 집합체인데 혹시나 뺐지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뺐지만을 위해서 합종 연횡하는 그러한 또 볼썽사나운 그런 정치 행태를 이번만큼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겠다 하는 바람을 끝으로 가져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